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기 파트를 마쳤어요. 이제는 지적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등기가 만약에 3이라면 지적은 1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보다는 지적이 월등히 쉽습니다. 등기는 이해를 수반하는 암기 과목이라면 지적은 있잖아요. 암기 과목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적은 막말로 말하면 3일만 공부를 따가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이 점수가 낮다 이라면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지적은 기교가 없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쓰고 그 지문의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공부하기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적에 이제 우리가 갈 때 처음에 항상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죠?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등기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지적 파트예요. 이 지적은 있잖아요. 누가 담당을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담당을 해요. 이 지적 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지적이 무엇이냐 이라면은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 지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지적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때 지적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소유자는 등기 파트에서 공시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 지적에서는 소유자를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한 글자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도면이나 경계청 자폐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라는 말은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죠. 만약 갑액에서 을로 소유자가 변했다면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것은 기본이고 1월 2일 날 매매 여기까지는 써야 돼요.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원인은 매매를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몇 며칠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1월 2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거는 이걸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소유권의 지분이 있죠. 지분은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분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장의 종류는 4개거든.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인데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없어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이 3개를 전부 다 등록을 해요. 그러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나 위 2개는 등록하지만 지분은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된다. 이걸 이해해 두시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여러분들 지적은 이 6개에서 시작을 해서 이 6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럼 이걸 또 2개로 나눈다 이라면 앞에 3개는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3개는 청량을 하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배도너부. 대장의 종류는 4개, 도면의 종류는 2개. 자,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력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해요. 여기 공유제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배도너부는 특수한 경우에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것은 대장과 도면 또 알아야 될 것.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묻던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묻던 정답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 있죠. 양식이 동일합니다.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정답은 동일한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 그림은 확실히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배우는 것은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입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등록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5개가 나오죠. 지목은 무조건 출제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1개 정도 더 출제를 해요. 그러면 토지의 등록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록을 한다는 말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바로 잡는 게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자, 이게 만약 등기 시간이었다면 신청, 직권, 촉탁, 명령 4개입니다. 그러나 지적은 2개밖에 없어요. 신청 아니면 직권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고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직권은 자,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절차를 물어요. 묻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항상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내더라고요.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그건 당연히 계획 수립이 먼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겠죠. 그럼 조사풀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묻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만 물어요. 그러면 딱 정리할 때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항상 이거를 물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하겠죠.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지적에 관한 모든 것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도 당연히 지적소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구별로 수립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칸만 딱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번으로 가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소재 지번이죠. 토지의 표시거든. 자 이렇게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예요. 102 지번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소재와 지번은 하나입니다. 분리를 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저 삼성동의 토지대랑은 없습니다. 100번지의 토지대랑은 없습니다. 삼성동 100번지의 토지대랑은 있잖아요. 따라서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 소재와 지번은 사람으로 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예요.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죠.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 공부, 이게 전부 다 지적 공부거든.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 지번은 쓰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소재 지번은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재는
법에 언급이 없습니다. 지번은 법에 언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번을 공부를 해로 가볼게요. 여기서 지번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당연히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 이게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해요. 그 다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끝을 맺어.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 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사람을 둘로 나눠요. 그건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예요. 이 주민등록번호에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여자잖아요.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눠요. 그게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100이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임야대장입니다. 한 번 더 보면은 삼성동 100이죠. 삼성동 산 100이잖아요. 그요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거고, 들어가 있지 않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거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집은 앞에 요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여러분들 이 지번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걸 본번이라고 불러요. 이걸 부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위에 거는 100이죠. 이거는 본번만으로 지번이 구성이 된 거예요. 100의 1이죠. 그럼 이거는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를 100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지문으로는 띄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은 지금 바로 연결해서 배울 겁니다. 지번 변경이죠.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지번을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면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지번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 볼게요. 이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부여하는 단위는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동리,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북이죠. 여기가 서죠. 여기가 1번이 있잖아요. 저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말은 지번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1이 여기 있죠. 이게 북서. 그럼 1이 왔다가 1이 가잖아요. 끝은 여기 있죠. 이게 남동입니다.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 다음에 지번 앞에 산자. 여러분,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 그러면 지번 앞에 산이 없죠. 그럼 이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이에요. 6의 1. 이게 6의 1이잖아요. 이게 본번, 부번. 요 막대기는 6의 1로 읽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취득, 확정, 청량. 그러면 결론은 본번을 주느냐, 부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번이 늘어나면 부번을 줍니다. 지번이 줄어들면 본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거든. 그럼 토지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부번입니다. 등록 전환이죠.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갔거든. 그러면 토지대장의 지번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부번이에요. 자, 분할이죠. 여러분들 분할은 하나죠. 이게 나누어졌잖아요. 두 개가 됐잖아요. 지번이 늘어났죠. 그러면 부번이에요. 합병은 자 지번이 자 이렇게 됐죠. 1, 3, 5, 7.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한다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1이죠. 그럼 이 세 개는 없어졌죠. 그래서 가장 앞번호 본번을 쓴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역확정 청량은 무엇을 먼저 이해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역확정 청량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번을 새로 주는 겁니다. 지번을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부번은 사용 안 합니다. 본번부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네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만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 이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거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 아래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아래 각부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관한 담당자예요. 그럼 국장의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고 그 아래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있고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어. 지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거든. 그럼 이 사람을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지번 변경, 촉척 변경, 지역공부, 반출 이래 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아요. 토지대당, 임야대당,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청 자배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면은 어휘를 보면은 그냥 지목은 토지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28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목을 전으로 한다, 대로 한다, 도로로 한다, 공장용지로 한다, 학교용지로 한다. 그걸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면 다음 보기에서 법에서 규정한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은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먼저 이렇게 볼게요. 지목을 이해할 때 이 세 글자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우리나라의 지목은 하나 필지마다 한 개의 지목을 줍니다. 그러면 한 필지의 지목이 2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요. 두 번째는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지목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이 없어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딱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독립성이 있어야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은 뭐로 하느냐? 대. 그럼 이걸 여러분들 먼저 본다면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죠. 그럼 이 독립이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이 기숙사는 대냐 학교용지나 학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다. 이건 독립돼 있잖아요. 이건 학교용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수원이거든. 이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죠. 그럼 이게 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과수원 안에, 목장용지 안에,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을 대로 한다. 그럼 이 세 개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지목을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다만자가 나왔다는 것은 예외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요 원칙을 시험에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예외를 출제하거든. 그래서 다만자가 딱 나오면 신경 써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지목이 전이거든. 이는 밭이에요. 지목이 답이거든. 이거는 논이에요. 그러면 논하고 밭의 차이는 물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일하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일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원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주거용건 충물해부지는 되다. 목장용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목장 안에 주거용건 충물해부지는 되다. 이래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광천지예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임야입니다. 그 임야를 보면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머리땅, 섭지, 황무지를 임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출제에는 이걸 이렇게 고칩니다. 잡종지로 고칩니다.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면 광천지예요. 그런데 운송하면 잡종지래요. 그럼 항상 시험 문제를 여기다가 잡종지인데 광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용출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그럼 시험은 항상 이걸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인데 광천지라고 해서 틀리게 만듭니다. 이거 조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염전 있죠.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면 공장용질이 염전이 아니에요. 대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되죠. 주거, 사무실, 점포, 극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는 전부 다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만 딱 공부하세요. 올해 시험은 공장용지가 답이거든. 답입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여러분들 공장 안에 기숙사 공장용지요. 공장 안에 의료시설 공장용지요. 공장 안에 체육시설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주차장인데 글자를 볼게요. 노상주차장은 길거리에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양 사이드에 이렇게 선 끊어놓고 돈 받는 데 있죠. 이게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부설이죠. 이는 주지목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 두 글자의 글자 차이만 공부하면 되죠. 만약 여기가 가든이다. 그럼 지목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든에 주차장이 딸려 있거든. 이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지목은 한 개만 해야 되거든. 그럼 가든이 주냐, 주차장이 주냐, 가든이 주예요. 그럼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든의 장사가 너무 잘 돼.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부설 주차장. 이거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구별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석유류 제품을 갖다가 이러면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예요. 석유류가 운송되는 곳은 잡종지예요. 석유류를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런데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 있죠. 거기도 주유소 용지다. 이걸 구별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는 말 그대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창고 용지죠. 자, 여기는 이제 도로죠. 여러분들 사람이 가는 길은 도로예요. 자동차가 가는 길은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도 도로입니다. 다만 아파트 안에 공장 안에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아파트 안에 통로는 대가 되는 것이고 공장 안에 통로는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용지는 여기서 일정한 궤도라는 건 선로입니다. 그러면 기차가 가는 길은 당연히 철도용지가 되겠죠. 제방, 이게 제방이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 구별할 때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거든. 국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또랑이에요. 그럼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안양천이거든. 이거는 또랑이잖아요. 이 규모가 크면 하천, 규모가 적으면 국어.
그러면 여기서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소규모 수로 붙이는 국어입니다. 그럼 항상 출제는 여기다가 하천이라고 써요. 그러면 틀렸어요.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입니다. 이게 석촌 호수죠, 그죠? 자, 이게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이 아니에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용지. 상수도 정화시설이 수도용지입니다. 공원 있죠? 이게 공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육용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전부 다 체육용지예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도 유수를 이용했으니까 하천이죠. 하천.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원, 우리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자, 여러분들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 수영장은 유원지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도 있고 유원지라는 지목도 있어요. 그러면 공원하고 유원지의 차이가 뭐냐면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입니다. 놀이기구가 없으면 공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별을 하나 해보면 수영장이 있고 실내 수영장이 있고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이 있어요. 그럼 이 수영장은 체육용지입니다. 그런데 실내 수영장이라는 말은 삼성 빌딩 1층에 수영장이 있다. 그게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건 체육용지가 아니죠. 삼성 빌딩이니까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 수영장, 이게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에버랜드 그림이거든. 그럼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의 수영장이죠. 근데 거기 놀이기구가 있다면 유원지가 됩니다.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마장, 경륜장, 경마장이거든. 여러분들 성마장과 경륜장은 체육하는 데입니다. 그러나 경마장은 막권사가 논다. 그래서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가 종교용지겠죠. 그럼 이게 사적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사적지거든. 그런데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여러분들 학교 안에, 제가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그럼 성균관대학교의 지목은 학교용지죠. 성균관대학교 안에 공자를 모신 사당, 명륜당이 있거든. 그게 사적지냐 학교용지냐, 학교 안에 있으면 그건 학교용지입니다. 그럼 탑골공원이죠. 공원입니다. 그런데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리 10층 석탑이 있거든. 그게 사적지냐 공원이냐, 공원 안에 있잖아요. 독립성을 못 갖췄어요. 그럼 그거는 공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잡종지예요. 우리나라 지목은 28개라고 했죠. 이 28개 중에 27개를 먼저 만들어. 그럼 끼워 맞추겠죠.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잡종지를 있잖아요. 전부 다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입니다. 글자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돌을 캐낸다는 거는 이 산이거든. 그럼 지목은 임야죠. 그러면 돌을 캐낸다는 게 채석장이에요. 그럼 돌을 캐내면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돌을 캐내고 원상, 흙으로 다시 메꾸겠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런 거는 전부 다 잡종지가 돼요. 그러면 인천공항의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김포공항의 지목은 잡종지다.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목에 28개인데 이거를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 용지라면 학교 떠오르잖아요. 공장 용지하면 떠오르잖아요. 철도 용지하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이에요. 여기서 코드 번호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가 있다면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죠. 그게 코드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두 문자는 첫째 글자거든. 그럼 첫째 글자를 표시하는 거는 24개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차 문자는 두째 글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4개예요. 그럼 이 4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용지라는 지목이 있어. 그럼 여기서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럼 공장용지에서 공을 쓰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장으로 쓰는 거예요. 학교용지죠. 하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또 천이죠. 우리 하천은 그냥 내천자를 써버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안 쓰고 천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유지가 있죠. 그럼 여기는 유원지가 있거든. 또 쓰면 안 돼. 그래서 원이라. 그러면 요 4개 차, 장, 천, 원.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서울대학교요.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거든. 그럼 토지대장이 있어. 도면이 있어.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에는 10번 이게 코드번호고 학교 용지 이걸 정식 글자예요. 여러분들 서울특별시가 정식 글자입니다. 서울시는 정식 글자가 아니에요. 전라북도가 정식 글자입니다. 전북은 정식 글자가 아닙니다. 항상 행정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정식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학교용지 다 쓰는데 도면에는 이것만 딱 쓰는 거야. 이것만 딱 쓴다. 이게 첫째 글자잖아요. 이 첫째 글자를 적용하는 게 24개, 외울 필요가 없다. 4개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거를 볼게요. 토지대장이죠. 여기에 지목이 나오죠. 요 10번이 코드번호고 학교 용지가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도면입니다. 그럼 도면에 보니까 이 글자만 나오는 거예요. 이 글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주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주유소용지냐 주차장이냐? 주유소용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차라고 나와 있죠. 이러면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공으로 나와 있죠. 그럼 공원이냐 공장용지냐? 공원입니다. 공장용지는 장으로 쓰잖아요. 여기 학이니까 학교용지죠. 이거 하라고 요 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하천이 되는 거예요. 유지죠. 그럼 유지냐 유원지냐? 유지입니다. 그럼 유원지는 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4개 차, 장, 천, 원 이 4개만 딱 암기해 두면 된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경계로 가는 겁니다. 자,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이런 데는 경계를 등록하지 않아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한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게 도면이잖아요. 이게 도면. 그럼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 뭐다 이게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서 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법상 경계는 도면의 선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시험의 지문으로 띄웁니다. 경계는 도면에서는 선으로 표시하고 땅에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쓰는데 정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안 돼요. 그래서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시험에는 이거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 절토는 상단, 해면과 뜸의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이거는 시험에 있잖아요. 그림으로 나온다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 암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평평한 땅입니다. 자,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논이 있죠.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 이게 논두렁 밭두렁이다. 그럼 이 논하고 이 논하고 경계는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 높낮이가 있다. 이게 높낮이에요. 높낮이. 그럼 여기에 논이 갑의 것이고 여기 논이 갑의 것이거든. 그러면 이 논이 어디까지가 경계냐?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예요.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다. 이때는 하단부가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도로국의 동해 절토죠. 절토는 땅이 절개지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또랑이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까지만 또랑이 돼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까지가 또랑이 되는 겁니다. 상단부가 경계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해면과 수면이거든. 최대 만조익. 이 말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냐. 이게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자, 해운대 해수욕장에 파도가 밀려오죠. 밀려온다면 여기까지 밀려온다. 이게 최대 만조익. 그러면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최대 만수입니다. 그럼 이게 소양강 댐이거든. 만수이라는 거는 물이 어디까지 찼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가 만약에 만수이라면 여기가 호수와 산의 경계다. 이게 최대 만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방입니다. 여러분 공유수민을 매립했다면 바다를 매립했거든. 이 제방을 쌓았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제방이죠. 제방. 그러면 어깨, 요게 바닷가입니다. 요게 어깨. 그럼 요게 바다니까 바깥쪽 어깨, 요게 육지니까 안쪽 어깨. 그러면 어디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냐? 요 바깥쪽 있죠.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시험에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개 있죠.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40%입니다. 먼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해서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요.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럼 과거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경계정 자비등록부를 작성한다. 틀렸어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거든.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요. 이거 나중에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경계를 새로 정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은 빨간 말뚝 표시가 있죠. 이게 경계 표시입니다. 그럼 이게 도로다. 여기가 밭이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냐? 여기까지가 도로다. 이 말. 이 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정하는 것이고, 새로 정했다면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위치 설명도가 나오면 좋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이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을 하냐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해요. 여기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자, 그럼 처음 해볼게요. 면적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가 면적이고, 우리나라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옛날에 등록 단위는 평이죠. 그죠? 요즘엔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면적을 측정을 해서 지도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 면적을 측정한다는 게 청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청량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이 안 하는 거를 암기해 두면 돼요. 자,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본다면, 자, 이래 합니다. 이게 을의 땅, 갑의 땅, 무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죠. 결론은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재, 지번, 지목이죠. 그럼 여기에 인천시가 있거든. 그럼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느냐? 안 변하지.
이 면적이 변하느냐? 안 변하지.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지번이 100이죠. 이게 200으로 달라졌어요. 지번이 달라졌다고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목이 밭이죠. 허가받아서 집 짓거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뀐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인데 보세요. 이 땅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자가 같아요. 같았을 때 이 경계는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소유자는 병이죠. 이 땅의 소유자는 갑이죠. 이러면 이 경계는 의미가 있어요. 이 경계는 의미가 있어. 여기에 이 경계는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걸 합치면 이게 합병이거든. 그러면 이걸 합병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 갑, 여기 소유자 갑이잖아. 그럼 이 두 개를 플러스하면 3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필지의 면적을 합쳐버리면 됩니다. 청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이래 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등록이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있고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에요. 이걸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500분의 1, 그죠?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이게 하나. 나머지는 1000, 1200, 2400, 3000, 6000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경위의 청량을 사용하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000에서부터 6000은 평판 청량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여러분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럼 만약에 170.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곱미터죠. 그럼 이거는 170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이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170 이게 제곱미터 자연수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3억입니다. 한 평이 3억이라는 말은 0.1평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까지 0.1평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강원도 영월의 임야 한 평이 10,000원입니다. 그럼 0.1평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 0.1평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저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니까 제곱미터 이하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니까 제곱미터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최소가 0.1이에요. 그 말은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전부 다 0.1로 등록을 해라. 이거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지역의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0.03으로 나왔어.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 이 토지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0.1로 등록을 한다. 이 토지가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면 1로 등록한다. 이거를 문자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1장의 지적, 토지의 등록,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